안녕하세요. 시대이야기 라디오입니다. 매번 돈 빌려가서 갚지 않는 시누이 참교육시켜줬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이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사연들을 잘 즐겨 듣고 있었는데 그냥 참기에는 제가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지인에게 털어놓자니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 참고 있었는데 저도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딸 둘 이렇게 네 식구.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중인데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같은 과 CC 선후배로 만나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라 대학 다닐 때부터 시댁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취생활을 하느라 엄마 밥이 그리웠던 저는 지금 시어머님의 밥도 자주 먹었고 어머님은 아주 자상하신 분은 아니지만 투박하게 저를 잘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가족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남편의 바로 밑에 여동생입니다. 지금은 시누이지만 당시에는 결혼한 사이도 아니니 언니 동생으로 지냈는데 그때도 보면 시누이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일의 시작은 제가 4학년 졸업이 거의 다가오고 남편과 제가 결혼 날짜까지 잡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앞에 지금 시누이가 찾아왔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랬더니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돈이었다면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면서 빌려달라고 했을 텐데 그냥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어요. 당시엔 시누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저는 얼마가 필요하냐 물었고 시누이는 얼마를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알아챘어야 하고 너무 후회되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대학교 때 받았던 얼마 안 된 용돈에서 4년 동안 조금씩 모았던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빌려주겠다고 했고 그때 시누이는 일주일 안으로 갚겠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일주일에 되는 날 당연히 갚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연락도 안 되고 그랬어도 그냥 믿고 기다릴 뿐이었었어요. 예비 남편의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약속한 날짜가 한참을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은 정말 얼마 안 된 푼돈이지만 당시 대학 졸업반이었던 저에게는 정말 피 같은 돈이었거든요. 연락할 방법은 없고 속이 타들어가고 나름대로 남편을 배려하겠다는 마음으로 일부러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누이는 깜깜 무소식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돈을 받지 못한 채로 졸업을 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그 와중에 시댁에 들릴 일이 있어 가는데 시누이가 언니 왔어요?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당연히 저를 보면 그때 돈을 왜 못 갚았는지 언제 갚을 것인지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언니 왔어요? 이 한마디 하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같이 식사를 하고 웃고 떠들다가 제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밥을 먹고 나면 따로 조용히 이야기하겠지. 식사 끝나고 차를 마실 때도 아무 말 없으면 차 마시고 나면 이야기하겠지 하다가 결국 그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하는 시누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돈 없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아깝긴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이야기했다가 제가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물러터졌었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국 끝까지 그 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젠 한 식구고 평생 얼굴을 마주쳐야 할 시누이인데 그 뒤로 시누이도 결혼을 했고 시누이는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임신을 했고 시누이의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니 문제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일은 터졌어요.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길래 저는 단순히 식사하자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나갈 때 만나자고 한 진짜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신우의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변변치 않은 직장이라 그 월급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당장 태어날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예전 일이 생각나서 자기 엄마 아빠에게 말을 해야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했어요.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곧 있으면 태어날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사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제 신용카드로 할부로 사고 본인이 저에게 다달이 할부금만큼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말이었는데요. 솔직히 믿음이 가진 않았지만 신우이의 사정이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고 임신까지 했으니 안타까운 마음도 생겼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못 믿어도 신우이 남편이 돈을 벌긴 하니까 설마 이번까지 갚지 않겠어? 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 제 카드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어차피 갚아야 할 돈으로 사는 거면서 아기용품 중에서도 브랜드 있는 비싼 것만 구매하더라고요. 미친듯이 날라오는 문자 내역을 보고 저는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 아기용품을 없는 형편의 비싼 브랜드로 사는 것도 이상했지만 심지어 자기가 쓸 화장품까지 샀더라고요. 당장 전화해서 아가씨 화장품은 왜 샀냐며 물어보니 버럭 화를 내면서 어차피 내가 갚을 돈인데 내가 뭘 사든 무슨 상관이냐며 저보다 언성을 더 높이는데 말문이 막힌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일까 싶었어요. 그렇게 미친듯이 긁은 카드 값을 갚아야 할 첫 달이 다가왔고 이미 한 번 당했던 전적이 있던 저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처음 입금을 해주는 달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 남편한테 하면 괜히 남매 간의 사이가 이상해질까봐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첫 달은 제대로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바보처럼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내가 오해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신우한테 가지고 있었던 응어리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땐 제가 정말 순진하고 어렸었죠. 하지만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그 첫 달에 임신받은 뒤로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했고 신우의 아기용품과 화장품 사느라 긁은 카드값은 고스란히 제가 갚았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신우의 태도인데요. 둘째 달부터 예정된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아서 연락을 하니 하루 이틀 늦는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냐면서 되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받아치고 싶었지만 만삭인 신우이한테 할 말 다 하는 것도 걸려서 그냥 넘어갔고 며칠을 기다리고 몇 주를 기다려서 다음 달에 다시 돈을 입금하는 날이 다가와도 신우이는 돈을 갚지 않았고 심지어 연락까지 받지 않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어요. 한 번 당했던 전적이 있으면 그 이유는 제가 알아서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가 오히려 바보 같고 저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카드값을 고스란히 제가 갚고 신우이라는 여자는 한동안 연락 두절이다가 출산을 하고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아이를 낳고 시댁에 있다는데 찾아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랑 갔는데 그때 시어머니랑 얘기를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신우이 남편이 워낙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빚이 점점 늘어나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니 안타까운 마음에 산후조리원 비용은 물론이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라면서 시어머니가 신우한테 따로 돈을 챙겨줬더라고요. 그랬으면서 저에게 신용카드를 빌려가서 마음껏 긁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콩닥거려서 미치겠더라고요. 뻔뻔하게 누워있는 신우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참고 있던 것이 터져버렸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다 말했어요. 대학교 졸업반 때 돈 빌려가고 갚지 않은 것, 카드 빌려가서 아기용품이랑 자기 화장품 샀던, 할부금 한 달 갚고 그 뒤로 전부 제가 갚았던 것, 전부 다요. 남편은 미친듯이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연신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신우이한테 호통을 치셨는데 신우이 태도가 가관이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안 갚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안정을 취해야 할 산모인데 어떻게 산모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며 저한테 언니 사이코패스예요? 라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확신이 그제서야 들었어요. 그나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시고 시어머니는 그 돈 대신 주겠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죄인가 싶어 거절했고 대신 다시는 신우이랑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예전부터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서 시어머니가 신우이 대신 돈을 갚은 적도 자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정한 등골 브레이커가 바로 신우이였던 거죠.
어쨌든 신우이의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다 털어놓았고 그나마 시어머니와 남편 덕분에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다시는 신우이에게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다음날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무개념 신우이 만나서 속이 타들었던 것.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열이 받지만 가족들이 모두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신우이도 이제 더 이상 가족을 호구처럼 돈줄로 이용할 수 없으니 아주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